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사주풀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깊은 내면을 알아보는 영성과 심리 시간입니다. 자, 영성과 심리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예. 영성지수입니다. 예. 행복지수, 인구 증가지수 이런 건 들어봤는데 영성지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영성지수가 뭐예요? 자, 사람을 판단하는 지수가 제일 먼저 지능지수가 있죠. 지능지수, IQ. IQ가 높으면 지혜로울까요? 그 외국 기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은 IQ가 높은 엘리트들이 저지른 범죄가 가장 많다고. 그 IQ가 높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많은 엄마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지능지수 측정을 했는데 IQ가 15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인류대학 갈 거고 앞으로 인생에 탄탄대로를 갈 거다. 얘는 나중에 특별한 직업을 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IQ가 높은데 인성이 시원치 않게 되면은 생기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이 사이코패스는 그냥 이렇게 연쇄살인범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도나 이런 그런 상해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만 이렇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지능지수가 높은 사이코패스들이 훨씬 더 큰 범죄를 저질러요. 그 돈이 없는 사이코패스들은 몇 사람을 해쳐요. 근데 돈도 많고 권력을 가진 사이코패스들은 대량 학살을 저질러요. 사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IQ가 높은 사이코패스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큰 경제 사기범, 정치 사기범들은 다 IQ가 높고 집안이 좋은 사람 출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뉴스를 보면서 밑에 이렇게 하층 계급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들만 보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위에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렇게 편견이 있습니다. 네. 자, 이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라고 그래요. EQ, 감성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감성지수. 지도자가 IQ는 높은데 감성지수가 낮게 되면은 아래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를 해요. 감성지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데 저 사람이 아픈 게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직원이 아픈데 저놈 저렇게 아픈 거 보니까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네? 라고 돈이 먼저 생각나.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감성주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픈 걸 보고 일단은 아픈 게 먼저 들어와요. 그렇죠.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일단 좀 쉬어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은 IQ는 높은데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인간적이고 지도자일수록 그래서 IQ도 높고 감성지수도 같이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영성지수는 뭐냐? 영성지수. 이 두 가지를 더 뛰어넘어서 지구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인류가 평화롭게 함께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뭐지? 라는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성지수라는 것이 올라가는데 영성지수가 높아지면 나중에 범아일려라는 상태에 들어간대요. 범아일려요? 예, 그 인도 철학에서 나왔던 말인데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식물도 창조하시고 새들도 창조하시고 자연계를 창조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온몸으로 깨닫는 것이 영성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깨달음이 왔다 그러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데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새하고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무와 대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영성 지수가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고 그래요. 새하고 대화하셨고 흘러가는 물하고도 대화를 하셨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분이 외로워서 일종의 조현병 상태에 빠져서 그렇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니고 영성적인 영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셨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런 것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영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네. 세인트라고 성인들. 예. 사이코패스는 그럼 영성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0. 제로. 맞아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무자비하게 개발을 해서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이코패스들이 지구를 지금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으려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 지수가 100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인? 예. 성인들이 영성지수가 100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지나치질 못하고 네. 뭐 새들이 이렇게 못 먹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그 새들을 보듬어주고 꽃이 시들어도 그 꽃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시들어온 걸 보고 아 꽃이 아프구나, 꽃이 배고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라면 영성지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꽃을 보면서 야 이거 따다가 집에다 둬야겠다. 그 영성지수가 가장 낮은 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영성 지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기도, 기도, 예, 명상, 명상, 예, 사물과의 대화. 사물과의 대화. 잘 있었니? 피정을 들어가면은 자동차에다 이름 붙여주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네네. 그 우리 말이라고 쓰던 뭐 오. 그게 사물과의 대화죠. 그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뭐 물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이름 붙여요. 네. 강아지는 당연히 이름 붙이죠. 그래서 강아지하고 대화하는 것도 사물과의 대화죠. 네네. 대화 중에서 고급스러운 대화는 사람과의 대화인데 네. 사람과 아니더라도 무생물을 하고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위를 모아둬놓고 바위에다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매일 아침마다 걔네들하고 대화를 나눠요. 무생물인데도. 예, 그런 마음이 바로 영성지수가 높은 단계에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STA..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유아 세례 후 30년간 개신교를 다니다가 냉담을 풀고 성당 다니고 있는 신자입니다. 지난 2년간 성경 공부,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있으니 바로 남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고 남편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 불만이 생겼고 결국은 제 생활을 제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하느님의 존재는 믿지만 종교 생활은 마약과 같아서 점점 빠져든다며 제 성당 활동을 반대합니다. 제 입장과 남편의 입장 어떻게 조율할 수 없을까요? 일단 남편이 뭐 종교생활은 마약 같아서 뭐 점점 빠져든다고 교회 활동을 반대한다 그러는데 네. 종교 문제가 아니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이 사연을 보니까 이 자매님도 나이가 적지 않은 분 같은데 그렇죠. 젊었을 때 같으면 몰라도 네. 하긴 이런 게 있어요. 그 중년기에 들어가면은 네. 사람 사람 마음의 그런 어떤 패턴이 바뀐대요. 그래서 자매님들은 나가고 젊었을 때는 집에 있으려고 그러다가 중년기에 들어가면 나가고 싶어. 나가. 근데 무조건 남편들은 나가요. 반대래요. 남편 집에 들어와. 남편들은 중년기 젊었을 때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하다가 중년기 지나면 집에 들어와서 있고 싶어 한대. 가정적인 남편이 되고 싶어 한대. 소름. 가정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적인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현장에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가정적인 게 어떤 게 가정적인 거죠? 가정적인 남편. 가정적인 남편? 쓰레기 버려주고. 그리고 식사는 다 밖에서 하고 가능하면 내 얼굴에 안 보이고 살아있니? 네. 뭐 이렇게. 출장 자주 가고 출장. 네, 출장 자주 가서 네. 주로 영상으로 가끔씩 통화하고 그런 게 그런 남편이 가정적이죠?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네. 집에서 세 끼를 다 먹어. 안 돼. 청소 안 해. 뭐야. 밥 먹는데 청소 왜 안 해? 그러니까. 밥값은 해야지? 그냥 가정을 지켜. 화나. 가정을 지켜. 안 돼. 지키지 마. 나가. 예.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지. 삼식이. 네. 안 돼. 근데 만약에 남편이 부인이 이렇게 그 음식을 만드는 거나 네. 설거지하는 거에 끼어들고 잔소리한다면 가정적일까요? 네가 해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가 해. 예. 네가 해 먹어. 이거 이렇게 하지. 저는 이제 그 남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 퇴직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화낸데. 중년기를 넘어가면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가정적인 남편이 되고 싶어한대요. 왜 그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래요, 대체?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밖에서 놀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돈 쓸 일은 많아지고. 근데 나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현직에 있을 때는 뭐 그래도 이렇게 명함 한 장 들고 나다닐 수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퇴직하고 나면 명함도 없죠. 없죠. 돈은 한정돼 있죠. 그러면은 소위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폼 잡아야 하거든요. 예, 내가 뭔가 난데. 이렇게, 예, 나 이런 사람인데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어요.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음. 예. 집에 들어와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왕이 되고 싶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예. 그래서 이 가정적이라는 것이 네.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좀 심한 것이 네. 왜 이렇게 부인이 집을 비워놓는 걸 싫어하는가? 그 이유가 아마 성장 과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자주 비웠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애들은 부인이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 나 혼자 집 지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싫어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네.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훈련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줄창나게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결혼하면 저 와이프 치맛자락만 끌고 잡고 다녀.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기 와이프가 없으면은 화를 내면서 그 종교는 마약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행복해지길 원해요. 와이프가 맞아.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맞춰주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아는 남편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네. 1년에 한 달 부인한테 휴가를 주는 남편을 봤어요. 한 달. 너무 좋다. 부부는 와이프가 한 달 동안 네. 뭐 친정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다 오고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냐? 그래 애들하고 그냥 식사를 만들어 먹는데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분 혹시 막 9개월 동안 외국 나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와, 멋있다. 그래서 그런 집을 딱 한 집 봤어요. 한 집.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그때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젊었을 때 그 얘기 듣고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오 정말 특별한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남편이 부인을 이렇게 막 족쇄를 채우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냥 프리하게 놔두고 근데 부인은 또 한 달 동안 있다 오면은 네. 집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 달까지도 필요 없어요. 일주일만 좀. 일주일만. 예, 혼자 예. 놔뒀으면 좋겠네. 어떤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을 줬으면 좋겠다고. 일주일에 하루만 줘도 좋겠다고. 오. 예. 그 주일날도 남편 손잡고 어디를 간다는 게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셨는데 아니. 그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이제 여행 인솔을 자주 나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매님들은 자매님들끼리 놀러 나오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다니는 게 좋지 않냐 그러면 남편이 따라오면 집안 살림의 연장이에요. 맞아. 그러더라고요. 챙겨줘야 되니까. 예, 챙겨줘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분들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시려면은 내가 우리 부인하고 어디 갈까 이런 계획 절대 짜지 마시고 내 친구들하고 어디 갈까 이런 계획을 짜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요리를 배우셔야 돼요. 집에서 요리라도 해줘야지. 밥이라도 해주면 사랑받아요. 본인의 남편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요리 배워라. 방송을 빌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리도 요리 해야 배우자. 되고. 근데 이게 모순이에요. 요리도 하고 밥도 다 챙겨줘야 되는데 얼굴도 비치면 안 돼. 얼굴 뭐요? 얼굴도 비치면 안 된다. 차려놓고 나가야 돼. 아니 그러면은 언제 아니, 요리를 아니. 만들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요리 만들어 놓고 내가 나타나면 사라져주는 아니, 뭐 그런 우렁각시도 남편이더라. 아니고 우렁 남편 좋다. 야, 그 유령을 데려다가 살지. 아니 이제 퇴직하시는 남편들이 집에서 그렇게 구박받지 않는 방법은 요리를 배우시는 거예요. 요리? 부엌 일을 배우셔서 요리도 하시고 또 이제 설거지도 하시고 그러면 사랑받는다니까요. 남편은 남의 편인가 내 편인가 할 때 많은 분들이 남의 편이라고 남의 얘기했습니다. 예,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내 방식대로 사는 거는 이거는 건강치 않아 이런 생각 갖고 사시는 것이 네.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자, 부인이 성당 나오고 싶다 그러면 네. 내보내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성당은 안전하잖아요. 맞아요. 기도하고 늘 이렇게 뭐 마음이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만약에 성당을 못 나가게 하면은 부인이 딴 데로 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성당이 제일 안전한 장소예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남편들도 똑같아요. 네. 남편이 성당 가서 하루 종일 산다고 바가지 긁는 자매님들 계시는데 남편들이 성당에 가면은 일단 돈을 별로 안 써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 예, 그리고 안전해. 그리고 연락망이 다 거기는 다 맞아, 연락망이 맞아. 촘촘해. 맞아. 제일 세이프해요. 남편이 성당도 안 가고 어디 간지 모른다. 네. 그게 문제라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와서 툭 털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